책에서 보면 수학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쉬운 수학입니다, 다행히. 근데 쉬운 수학인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처음에 평균 얘기 나왔을 때도 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놀랐는데 투자를 나눠서 하는 거에 수학적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고 수학적으로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고 또 거기다가 돈과 시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수학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저 와이프가 처음에 투자를 자기도 좀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우리 좀 알아야 될 게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나중에 보면 아직 거기서는 말하는데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데 저희 아내가 거의 수학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전 알아요. 문돌이. 그래서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근데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알려준 게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게 뭐 평균이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용하는 평균하고 저희 투자 세계에서 사용하는 평균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막 이런 것들 배웠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나눠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나눠서 이게 뭐냐면 좀 횟수를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 원 돈을 나눠 가지고 만 원은 A에 투자하고 다른 만 원은 B에 투자했다. 근데 A는 이게 50%가 오르고 B는 50%가 하락했다. 그러면 나는 이게 본전이 되거든요. 그 만 원짜리는 15,000원이 되고 또 만 원짜리는 5,000원이 돼서 합치면 다시 2만 원. 2만 원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산술평균. 예, 더하기 평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0%랑 마이너스 50%를 더했더니 0이 돼버리는. 자,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횟수를 반복해서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A에 투자해가지고 50% 오른 다음에 그 다음 B에 투자해가지고 50%가 떨어지면 50% 올랐다 50% 떨어졌는데 본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원이 50% 오르면 만 원 올라서 3만 원이 됐다가 그 3만 원이 50%가 빠지면 15,000원이 빠져버리니까 결과는 15,000원. 그래서 2만 원이었던 게 15,000원으로 5,000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플러스 50% 마이너스 50%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결과는 이렇게 곱하기 평균, 산술평균은 더해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라면 기하평균은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워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50% 올랐다 50% 떨어지면 본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기 머릿속에 지금 더하기 평균을 생각하시는 거고 산술평균을? 네, 산술평균을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 50% 올랐다 50%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게 이게 곱하기 평균으로 1.5 곱하기 0.5가 돼가지고 그러면 0.75가 되는구나 25%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건 곱하기 평균인데 사람들 머릿속에 산술평균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하평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산술평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자기가 원하는 예상했던 결과를 못 얻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돈을 나누면 내가 가진 돈을 나눠가지고 투자하면 그걸 결과들을 더해서 평균 내는 산술평균이 되고요. 만약 횟수를 나눠가지고 여러 번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곱해서 기하평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수학적으로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항상 작아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네. 예. 항상 똑같은 수익 움직임이 있더라도 더하기 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같거나 크고 곱하기 평균은 더하기 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산 투자는 사람들이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을 나눠버리면 이게 단타가 되거든요. 단기 투자가 되는데 단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를 하면 산술평균이 나오고 단타를 하면 기하평균이 나오는데 기하평균이 항상 산술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시간을 나눠서 여러 번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오르면 그러면 이건 소위 말하는 복리 효과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 부자가 돼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라고 봤더니 가장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은요 이렇게 단타를 한 다음에 계속 이겨버리는 가장 운이 좋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 작은 소소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야, 인생 몰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성공했더니 너 어마어마하게 완성으로 네. 막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건 하나의 사례일 뿐인데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수학적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 하나를 골라가지고 보면 야 저게 맞나 보다, 부자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착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평균, 곱하기 평균의 차이가 뭔지 그것들이 투자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 듣는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라는 것이 옳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여기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재밌습니다. 고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도 그렇고, 뭐 다방면에 이제 투자 고수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뭐 다양한 더 개발한 투자 방법들, 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난 안 돼. 이상해. 근데 똑같은 걸 하는데 저분은 된다고 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수학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투자를 어떤 뭐 종목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 뭐 주식에 투자든 뭐라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주식 투자, 뭐 다른 투자도 있지만 주식 투자면 뭐 사야 돼요? 삼전 샀냐, 뭐 샀냐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전자 사면 돼요? 아니면 뭐 테슬라 사면 돼요? 막 이렇게 어떤 종목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특히 연초되면 막 뭐 사경이 추천하는 주식, 누가 추천하는 섹터, 올해 유망 종목 맞습니다. 예. 이것만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게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게 두 사람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아도 두 사람의 최종적인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시면 이게 난처한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A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40%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A 주식을 10,000원에 사가지고 주당 10,000원에 사가지고 14,000원에 팔았고요. 두 번째 산 주식은 30%가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고 대표님께서 똑같이 그걸 저랑 똑같이 나도 그 종목 사가지고 첫 종목 같이 40% 수익을 내고 두 번째 종목 사서 같이 30% 손해가 난 거죠. 그러면 두 사람 수익률이 똑같지 않냐 하는데 첫 번째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40% 올랐고 30% 떨어지면 일단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40%가 올랐다가 30%가 떨어지면 액면가는 이익 같지만 실제는 손해. 예, 그게 또 손해가 됩니다. 네, 이게 곱하기 평균. 그러니까 네, 40% 올랐다 30% 떨어졌으면 이익이지만 결과는 그렇죠. 손해. 더하기 평균으로 생각하면 10% 플러스 10% 아니야? 근데 실제로 10,000원이 14,000원이 됐다가 30%가 빠지면 4,200원이 빠지기 때문에 9,800원이 돼버리는. 그래서 40% 오르고 30%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러면 손해본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해야 되는 건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언제 투자할까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가진 돈에 얼마를 여기다 투자해야 되냐. 얼마를. 예. 소위 말해 이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결국 베팅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베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제 자산 배분할 때 주식의 몇 프로 비중, 내 자산의 몇 프로 비중을 실을 거냐. 이걸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아까 똑같이 40% 오르고 30% 떨어졌지만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만 투자한 거예요. 절반만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절반을 투자하면 40% 오를 때 내 수익률이 20%가 되거든요. 20%가 되고 또 그때 다시 절반을 투자하면 가진 돈의 절반을 투자하면 30% 하락할 때 제가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가진 돈의 절반만 투자하면 수익도 절반이 되고 손실도 절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올라갈 때 20% 올라가는 종목은 40%가 올라갔지만 내 계좌는 20% 수익이 나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 종목은 30%가 떨어지지만 제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5% 빠져서 0.85 하면 1.02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40 마이너스 30%가 되면 2%가 빠지는데 플러스 20 마이너스 15%가 되면 2% 올라요. 그래서 가진 돈을 반만 투자한 저는 40% 올랐다 30% 떨어지더라도 2% 수익이 나는데 전체에서 네, 계좌로 봤을 때 2% 수익이 나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내 전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해버리면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걸 둘이 같이 계속 반복하면 제 계좌는 계속 우상향하고요.
대표님 계좌는 계속 우량. 가슴 아파.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산 종목을 따라서 다른 가격에 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산 종목을 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아서 그 종목의 수익률이 똑같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의 수익률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원칙들을 알고 내가 가진 자산의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할지 몇 프로를 어디에 배분을 할지 이런 자산 배분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앞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실제 그 통계적으로 그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했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했냐. 지금 작년, 재작년에 보시더라고요. 뭐 재작년에는 팬데믹 왔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났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걸로 거의 차이가 났었죠. 가지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올랐고 없던 분들 많이 떨어졌고 몇 년 전에는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또 많은 부를 얻었고 뭐 작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랐고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냐랑 상관없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없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부가 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을 어디에다 노출시키고 몇 프로 정도 노출시킬 거냐 이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선택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사람들 선호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